네, 그럼 직접 만나서 지시 받으셨나요? 왕왕 그런 일이 영부인하고 있으셨겠죠? 사회수석 자리가 그렇게 만날 뭐 그럴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제 아니라고 관저나 이런 자르시는 데 건 보고를 아닌 거 가면 보니까. 이렇게 뵐 수는 있겠죠. 7월 20일에 통화를 처음으로 하신 건데 영부인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비서진에게 언제쯤 이제 전화가 오면은 좀 그렇죠. 받아달라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차관님의 비서진에게 누가 전화했습니까? 그거는 저도 모르고 그냥 보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영부인이 그 사람한테 했을 리는 없고요. 그죠? 아마도 영부인의 뭐 비서쯤 되는 누군가가 했겠죠. 그랬겠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번호가 영부인의 번호라는 걸 알고 전화를 받으신 거고요. 영부인의 번호를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전화가 올 거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냥 받으셨겠죠. 저 모르는 번호나 뭐 이런 게 오면은 좀 받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희초 방문을 그날 17시 30분경에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통화하셨어요? 예. 그러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에게 뭐 위로를 전하라든지 뭐 이런 아니 말씀인가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서희초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서희초 그다음에 그 뭐 킬러 문항 또 저 사무국장 개편 그런 그 당시에 그 사회적 현안이 됐던 그 우크라이나 현안들 윤석열 장학금에 대해서도 물으셨죠?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고요? 예. 바로 며칠 전인데요. 그거는 전혀 대통령이 특별히 깜짝 순방까지 해가면서 윤석열이란 이름까지 딴 장학금이었는데 그거를 차관에게 얘기 안 하셨어요? 가장 저는 뜨거운 사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가 조작 얘기도 없었어요. 들어본 바 없습니다. 전혀 없으셔요? 예. 그러면 서희초, 킬러 문항 또 뭐 얘기하셨나요? 그때 6월 말에 언론에 났던 대학 사무국장 개편 얘기가 있어요. 대학 사무국장? 국립대 사무국장. 개편과 관련해서 여사가 얘기를 하셨다. 아니 그때 이제 6월 말에 언론에 이제 대대적으로 좀 보도돼서 증인, 그 김승희 학폭에 대해서 여사가 얘기를 했을까? 만약에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영부인은 업무방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증인께서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지금 김승희 학폭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쭉 읊어주셔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계시네요. 국정 개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국정 개입인 겁니다. 뭐 그거는 아니, 나중에 일반 법원에서 국민들도 판단할 전화를 해서 문제니까요. 그런 제가 의견들을 전달을 판단하거나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증인께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옵니다. 예. 저에게 집중해 주시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도 한 적은 없고, 그러면 이 사건을 언제쯤 하셨어요? 그 해 국정감사 때 뉴스를 통해서 아셨군요. 이렇게 불거지고 그러면은 그 피해 학생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당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죠?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만큼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보도가 초등학교 나고 3학년 아이가 2학년 아이를 피가 나도록 얼굴을 가격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알죠. 그 사안이 생각보다 가볍게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저희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때는 개별 사안은 아니죠. 아니 차관님께서 모든 개별 사안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은 거는 국감에서 지적이 된 이후를 물었어요. 그럼 그때는 아주 뜨거운 사안이었죠. 그래서 그때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경기도 거고. 교육청에서 그래서 감사를 그 했지 사안에 않습니까? 대해서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를 보시고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느끼셨냐고 물었습니다. 느꼈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그렇죠. 큰 사건이다 이렇게 느꼈죠.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의 비서관의 자녀라는 걸 알고 나서는 어떠셨습니까? 어떠냐고 네, 라는 게 차관으로서 뭐, 어떠셨냐고요.
안타까웠죠. 예. 안타까웠다. 어떤 게 안타까웠습니까? 그러니까 고위공직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그 좀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 뭐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누가요? 본인이. 그 김승희 씨가 예.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은 안 느끼셨어요? 피해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안타까움을 느꼈죠. 초등학교 2학년생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 녹취록에 보니까 한 심의위원이 이런 얘기 하대요. 초등학교 3학년에 이렇게 심한 애가 있다는 걸 알면 세상 사람들이 기겁을 할 것 같은데 심사하셨던 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경기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문제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땐 또 의심 안 해보셨어요? 학폭의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또 상위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감사를 한 사안이라 저희가 그러면 경기교육청이 어떤 짬짬이가 있건 어떤 비리가 있건 상관없이 거기서 결론 나면 교육부는 그냥 나 몰라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상위 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존중을 해줘야죠. 그때 비서관이 즉각 사퇴를 했고 또 자체 감사를 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 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장상윤 우리 그 차관께서는 우리 그 당시 야당 의원들로부터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다라고 다들 평가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내가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 대통령 부인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오히려 국민들이랑 통화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거 보고 놀랐어요. 정말 공감력이 너무 없어요. 아니 당연히 국민들이 장 차관에게 전화할 수 있죠. 다만 그게 대통령 부인과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대통령 부인이 각 부처 장 차관한테 전화를 해서 매일 지시를 내린다 그러면 이게 국정 운영이 돼요?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 잘 좀 신중하게 좀 하세요. 이 국민들 진짜 굉장히 기분 나쁘시고 분노하실 것 같아요. 이런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 부인의 통화와 국민의 그 통화와 같이 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오늘 저 주질의는